김수호 선생님입니다. 좀 어색하기 짝이 없는데요. 일단 본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라 만점입니다. 만점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자, 그거 어렵지 않죠? 독해력 강화. 선생님 같이 이제 독해력 강화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목표 학습 방향. 국어 영역에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목표를 할까? 국어는 실제로 문제 해결력을 길러하는 거예요. 해결력. 그러니까 해결력을 어떻게 기르냐? 국어 영역은 수학같이 기본적 공식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과목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실전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점을 배우고 연습을 해나가야지 실제로 얻을 수 있다게 되는 거죠. 문제 해결력이니까 기본적인 공식을 배워서 그걸 적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국어공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정답이라는 범인을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기 일쑤이고 혹은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의식하지 못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신의 실력에서 30%만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나가야 되겠죠. 확정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그것에 충족하는 선택지를 답으로 확정하고 넘어가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죠. 그러나 문제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100%로 풀 수 있어야 나중에 자신의 실력에서 30%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로 풀 수 있는 학생이 30%를 가지고 푸는 거와 30%만 풀 수 있는 학생이 30%를 가지고 답을 넘겨짓는 것이 정확할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3%가 아니라 60에서 70%까지 풀 수 있는 해결력을 가져야만 헷갈리는 선택지 사이에서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학생들이 이런 경우 많았죠. 30%로만 공부한 학생은 60%를 요구하는 문제에서도 30%로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경우 당연히 헷갈리는 선택지가 2개 이상이 되면서 1번일까 2번일까 고민하면서 1번을 찍고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답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시험이 어렵든 쉽든 막상 1등을 받는 학생들의 점수는 특별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 친구들은 100%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수능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고 단 한 번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시작은 당연히 100%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문학 독해를 100%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로 연습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연습을 하면 할 수 있기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뭘 했냐면은 그 영상을 찍는 사람이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잘 찍히고 있냐, 찍히지 않냐를 이제 보면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따로 편집 기술이 없어서 그냥 통으로 가요, 통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다가 틀린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술로. 그 기술 적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니까요. 일단 보도록 합시다. 구체적 연습을 위한 적용 예시. 다음 문제를 우선 고민해서 풀어보세요. 시간 제약 없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연습 문제 1. 연습 문제 1. 관람객 입장에서 꽈강이 대중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입하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거. 잠깐만요. 여러분 프린트 제가 올려놨죠? 그 프린트를 다운받아서 일단 여러분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글을 놓고 고민하고 독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문제 37, 38, 39, 40번 문제를 풀고 나서 이 영상 보고 있는 거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잠깐 이제 정지를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 푸는 과정이랑 비교 대조를 하여 선생님 거를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열심히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누구나 선생님처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죠? 독해 여러분 안 했다면 지금 빨리 정지를 누르고 독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 풀 때 여러분은 큰 글을, 긴 글을 가지고 독해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독해력을 좀 받쳐주는 친구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연습을 하면은. 근데 일단은 지금 초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면 효율적인 독해를 하자는 거죠. 연습을 해보면 가장 먼저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필요한 조건을 찾아내고 그 조건이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지문을 읽다가 지문을 독해하다가 조건이 나왔을 경우 아 40번 문제 준비하는구나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 더 효율적이 되겠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관람객의 입장에서 꽝왕이 대중문화에 대한 성공적이 비판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적절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문제는 꽝왕. 아 지문 속에 반드시 꽝왕이 나오겠죠. 안 나오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나오겠어요? 아 당연히 그렇죠. 관람객의 입장에서 뭐 대중문화에 대한 성공적인 비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 40번 문제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겠죠. 좀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 보도록 합시다. 지문 넣기입니다. 일단은 자 우리가 설명할 게 있는데 읽기라고 한다면 해독이라는 단어와 독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독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한글의 글자를 읽을 수는 있죠. 독해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독해력 강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읽지 않았으면 독해력 강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글과 글 사이의 의미를 독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나랑 담으려고 노력하면 누구나 쉽게 독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독해에 대한 전제하에 수업에 들어갑니다. 많은 미술가들은 대중매체를 조작이나 선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불신하며 대중문화를 천박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있는 해독이에요. 독해라는 것은 이렇게 읽어야 독해인 거예요. 많은 미술가들은 그래 많은 미술가들이 있구나. 대중매체를 조작이나 선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불신하며 대중문화를 천박한 것으로 간주한다 했을 때 아 대중문화는 마이너스 대중매체도 마이너스 이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 다음 내용 들어갑니다. 그들은 많은 미술가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했죠. 어떠한 생각이요? 어떠한 생각? 그렇죠. 항상 문단 속에 글 속에 답이 있죠. 대중매체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표현해왔겠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냥 글을 쭉 읽어 내려가냐는 것은 해독과 독해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예를 들어 그럼 뭐가 나옵니까? 부정적인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이 나오겠죠. 저하. 샌들은 그럼 누구예요? 많은 미술가 중에 대중매체 조작이나 선전을 혐의로 있는 것을 부신한 샌들이겠죠. 자연을 위한 힘찬 일격이라는 조각 작품에서 힘찬 몸짓으로 뭘 부정했겠어요? 대중매체. 한마디로 텔레비전을 부수고 하는 순간 텔레비전은 바로 대중매체가 되겠죠. 인물을 형상화한 대중매체의 부정적이고 태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우리 예상한 바와 똑같죠?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출제자가 글을 쓰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만들고 학생은 수험생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출제자가 도대체 어떠한 뉘앙스로 글을 썼는지를만 파악하는 소통의 시험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그저 전면적인 비난과 거부는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측면을 폭로하거나 비판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웠다. 그럼 뭐가 나온 거예요? 한계가 나온 거죠, 한계. 작품만으로는 작가가 왜 그처럼 붕괴하는지 알 수가 없을 것이기에 이 힘찬 조각은 오히려 무력해 보인다. 그러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다. 오히려 무력해 보이기도 했다. 라는 말은 결국 이제 많은 미술가들은 대중매체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자신의 표현을 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정리됐나요? 이렇게 해야 아주 미세한 차이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가문단 읽었죠? 그럼 나문단 들어갑니다. 나문단, 가문단 독해, 나문단 독해, 다문단 완전히 들어갑니다. 한번 봅시다. 대중매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소위 근본주의 회화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근본주의 회화의 경향은 가달라기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대중매체는 부정적. 비판하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물론 글 속에서 물론 나와 있고요.
이 경향의 미술가들은 대중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소위 근본주의 회화의 경향의 미술가들은 회화 예술만의 특성, 즉 회화의 근본을 찾으려고 고심했죠. 그럼 회화의 근본으로서 대중매체의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따가 질문할 건데요. 뭘 질문하냐면 근본주의 회화란 뭘까요? 이걸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에 따라 저희 40번 문제가 정확히 풀 수 있느냐, 자신의 실력에서 30%를 발휘하냐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극단으로 추구한 나머지 자신들의 목표를 극단으로 추구한 나머지 어떤 목표를 극단으로 추구했죠? 그렇죠. 그냥 해독은 그냥 있는 거죠. 독해는 그 의미를 잡아내는 거예요. 대중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 회화의 근본을 극단으로 추구한 나머지 결국 회화에서 대상 이미지를 제거해버렸어요. 그럼 이 말의 뉘앙스를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실패죠. 실패. 그것이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 사진, 영화,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를 부정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이미지와 세상 여러 모습들이 사라져 버린 회화에서는 전통적인 의미나 주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죠. 대신 뭐가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방식이 중요해졌고 그 자체가 회화의 주제가 되어버렸다. 자, 다시 물어봅시다. 근본주의 회화의 경향은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러다 보니 앞에 있잖아요. 대상 이미지를 제거해버렸죠. 들어갑니다. 이것은 대중매체라는 위압적인 경쟁자가 맞서 회화가 택한 절박한 시도였어요. 그럼 방금 읽었던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대중매체와 회화 어느 것이 더 힘이 세요? 대중매체. 결국 대중매체의 힘이 세고 회화는 힘이 약한데 어떻게? 근본주의 회화의 속성, 특성을 바탕으로 대중매체에 저항해 본 거죠. 결과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그 결과 회화는 대중매체와 구별되는 자신의 특징을 찾았지만 여러분이 눈에 들어갈 것은 남은 것은 회화의 빈곤을 보여주는 텅 빈 캔버스가 되겠죠. 결국 이미지가 사라져버렸죠. 결국 실패, 성공? 실패.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회화의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매체를 성공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없을까? 이 말의 뉘앙스는요?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있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팝아트는 대중문화의 선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속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라고 했다면 해독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는 비슷한 의미죠. 특히 영국 초기 팝아트에서 두드러진다. 이 문장에 숨은 전제는 뭘까요? 정보. 초기 팝아트에서는 두드러진대요. 후기 팝아트는 아닌 거죠. 그리고 독해, 팝아트, 영국의 팝아트.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대중문화의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다음 그 속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 라지 B, 라지 A. 됐어요? 치환해버리자고. 기호로서 치환을 해버리고 자, 영국 초기 팝아트 봅니다. 그들은 영국 초기 팝아트의 예술가들은 대중문화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것을 맥락의 다른 이미지 속에 재배치함으로써 끊고 그 다음 생겨나는 새로운 의미에 주목하였다 그랬죠. 자, 단순히 읽으면 해독이에요. 독해 들어갑니다.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것을 맥락이 다른 이미지 속에 재배치함으로써는 라지 A예요? B예요? 라지 A. 잘 잡았어요. 라지 A. 생겨나는 새로운 의미에 주목했다. 그럼 어떤 거겠어요? 그렇죠. B네요. 어떤 내용?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 됐죠? 이게 바로 독해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 외웠을 때 잡았나요? 지금 못 잡았더라도 혹은 잡은 학생이 있더라도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세련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계속 봅시다. 이를 통해 그들의 비판적 의도를 표출했는데 비판적 의도. 뭐에 대한? 대중매체. 잘 잡았어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상했죠? 이후 미국의 파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도 근절도 아닌 애매한 태도나 낙관주의를 보여주긴 하지만 뒷유형에 뭐 나올까요? 성공한 사례가 있네요. 무슨면은 팝아트, 영국의 초기 팝아트, 미국 팝아트까지. 미국 팝아트인데 약간 이제 안 좋은 점이 있지만 성공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 리히텐슈타인의 대중문화의 하나인 만화 양식을 본떠 제작한 꽈광. 꽈광 40번 문제 풀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상할 수 있어요. 자, 독해합시다. 독해. 자, 대중문화의 하나의 양식인 만화의 양식을 본떠는 라지 A, 라지 B? 라지 A. 잘 잡았죠. 그리고 뭘 하겠어요? 라지 B를 수행했겠죠. 40번 문제 풀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리히텐슈타인은 색이나 묘사만 같은 형식적인 요소들 때문에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만화가 라지 A. 만화가 세계를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만화가 전쟁을 다룰 경우 전쟁의 공포와 고통은 밝고 경쾌한 만화의 양식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게 된다. 꽈강에서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에서 흔히 보는 공중 장면을 4m가 넘는 크기로 확대하여 과장하고 색도 더욱 장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만화의 재현 방식 자체를 주제로 삼았다. 이 점에서 꽈강은 추상화처럼 형식에 주목할 요구하는 그림이다. 그러한 내용도 역시 작품의 감상이 중요한 요소로 관여한다. 관람객들이 꽈강의 폭력적인 내용과 명랑한 묘사 방법 간의 모순이 섬뜩한 것이 많아질 때 비로소 작가의 비관적인 의도가 성취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럼 글을 다 읽었어요? 지금 마지막은 해석만 한 거예요. 독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전 문제풀이법 30% 발휘하려고. 그렇죠? 자,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은 선택지의,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택지의 중심 내용과 지문의 내용이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바로 적절했을 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관람객 입장에서 꽈강이 대중문화에 대한 성의 비판을 하는 증거로 가장 적절한 거. 선택지 핵심을 찾읍시다. 명랑한 색감과 만화적 재방식의 구조화. 그럼 이제 명랑한 색감 A와 만화적 재현 방식 사이의 구조화 B. 이렇게. 그다음에 확대된 크기와 다른 형식적 해설 간의 충돌. 밝은 색채와 세밀한 묘사 간의 불협화. 폭력적 주제와 비판적 의도 간의 불일치. 재현된 내용과 만화적 양식 간의 모순. 물론 여러분은 30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다 풀었겠지만 특히 40번 문제 위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 맞은 학생들은 정확히 맞았는지를 잘 모르면서 풀었던 문제의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이것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영상에서 37, 38, 39번을 같이 풀이를 할 텐데 일단 이것만 잘 보도록 합시다. 이제 각자의 중심 내용을 찾았죠? 중심 내용 밑줄 쳤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촬영하는 영상이 몇 분 안 남아서 보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색이나
묘사방 같은 형식적 요소들 때문에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오케이. 만화가 세계를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만화가 전쟁을 다룰 경우 전쟁의 공포와 고통을 받고 경쾌하다. 만화의 양식으로 인해 불안하지 않게 된다. 과강에서 리텐슈타인은 만화에서 흔히 보는 공중량면을 4m 넘는 크기로 확대하여 과장하고 색도 더욱 장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만화의 재현 방식의 자체를 주제 삼았다. 이 점에서 과강은 추상화처럼 형식에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지금 계속 읽어가는 것은 아까 선택적 중심력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선택적 중심 내용, 지문의 중심 내용, 대응관계. 관람객들은 과거의 폭력적인 내용과 명랑한 묘사 방법 간의 모순이 섬뜩것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비판적이 나왔죠? 비판적이 나왔죠? 아, 이게 뭐예요? 선택지를 찾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찾았어요? 그러면 4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번 명랑한 색감과 만화적 재현 방식 사이의 구조화 대응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2번 확대된 크기와 다른 형식적 요소를 간 충돌 안 되죠? 3번 밝은 색채와 세밀한 묘사만의 불협화음 없죠? 4번 폭력적 주제와 비판적 의도 간의 불일치 없죠? 재현된 내용과 만화적 양식 간의 모순 1, 2, 3, 4번보다 5번이 대응이 좀 잘 되죠? 그렇게 정합성을 따진다면서 5번 문제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30%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물어보죠. 상위권 학생들. 혹은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정확히 왜 40번의 답은 5번인가요? 찾을 수 있었나요? 그건 바로 독해력. 해독이 아니라 독해. 여기까지는 해독. 사실은. 그 다음에 독해. 흔들리지 않는 점수 갖고 싶으면 독해 100%. 문제 100%. 자, 여기서 일단 40번 문제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정확히 푸는 문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단을 어떻게 독해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물론 가나다처럼 똑같이 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찍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